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스피치 트레이너 김지영 코치입니다. 지난 2회차에서는 신뢰감을 줄 수 있고 또 자신감을 어필할 수 있는 목소리 훈련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기억이 좀 나시나요? 집에서 30분 동안 매일 소리내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책이나 신문을 읽기만 한다면 아마 한 달 후쯤에는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의 변화를 먼저 알아보실 겁니다. 자, 3회차와 4회차에서는 두 번에 걸쳐서 프레젠테이션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T를 맡게 되면 중요한 건 알겠는데 웬만하면 좀 피하고 싶으시잖아요. 어떻게 어디서부터 준비할 것인지, 주제 선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떤 구조로 말할 것인지, 연습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어떻게 연습할 것인지 막막하실 텐데요. 그 방법들 차근차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입사원이 되셔서 열심히 일해야겠다라고 다짐하고 기분 좋게 출근했는데 우리 팀장님이 그런 말씀하시네요. 주현 씨 11호에 있을 그 PT 말이야. 우리 주현 씨가 좀 맡아줘야겠어 라고 말하는 순간 머리가 하얘지시면서 그야말로 멘붕 상태가 되시죠. 뭐 이런 말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가벼운 교통사고라도 나서 병원에 있다가 11호에 짠 하고 나타나고 싶은 생각도 드실 겁니다. 하지만 이 고비가 여러분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먼저 다이어를 쫙 펼치셔서 PT 일정부터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PT를 준비할 때는 3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기획 단계고요. 두 번째는 작성 단계, 세 번째는 연습 단계입니다. 기획 단계에서는 그야말로 무엇을 말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단계겠죠. 청중을 분석하고 그리고 메시지를 선정하는 단계가 바로 이 기획 단계입니다. 기획 단계를 거치셔서 작성 단계에 돌입하시는데 작성 단계에서는 청중들이 볼 때에 쉽고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슬라이드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발표할 때에 도움받을 수 있는 대본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청중에게 나눠줘야 하는 유인물도 바로 작성 단계에서 만드셔야 합니다. 다음 단계는 연습 단계입니다. 이 연습 단계를 그냥 시간이 부족해서 넘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많은 발표자분들께서 작성 단계에 집중한 나머지 발표 그 당일까지도 이 슬라이드를 고치시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것이 PT의 실패 요인 중에 첫 번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이 연습 단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고 하죠. 물 먹는 동작 하나, 시계를 보는 동작 하나, 이 모든 것들이 여러 번에 거친 연습 단계를 통해서 전략적으로 나온 행동이라고 합니다. 효과적인 시간을 분배해 보자면 기획 단계에서 4일, 그리고 작성 단계에서 3일, 그리고 연습 단계에서 똑같이 3일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4, 3, 3. 이 효율적인 시간 배분을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순서대로 살펴볼까요? 기획입니다. 기획에서 처음과 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청중 분석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발표자분들께서 청중 분석보다는 발표를 맡으시면 발표해야 되는 상품 또는 내용에만 집중하시는데 청중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PT는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지극히 낮습니다. 정말 좋은 예가 그 동계올림픽이죠. 평창 프레젠테이션이 정말 좋은 예입니다. 우리가 3번의 도전 끝에 성공을 했죠. 실패했던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동영상을 보시면 그야말로 그 한국인들이 자랑하고 싶은 것들의 나열입니다. 우리 검정 눈동자에 검정 머리카락을 하고 있는 한국인들이 나와서 태권도를 한다거나 또는 좋은 우리나라 가락에 맞춰서 붓으로 한국화가 그려진다거나 이런 동영상이었습니다. 반대로 성공했던 세 번째의 동영상을 보시면 전 세계의 어린이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동계 스포츠를 마음껏 즐기는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이거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보다는 우리나라에 왔을 때에 어떤 즐거운 거리가 있고 본인이 어떤 추억을 가지고 갈 수 있는지가 궁금했던 거죠. 두 번의 실패 요인이 성공 요인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청중 분석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청중을 제대로 분석하셔야 되지만 하셔야지만 어떤 것이 중요한 메시지인지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획을 하실 때에 다음의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청중의 직위와 위치, 나이, 성별에 관한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과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최근에 그들에 관련된 이슈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주제 관련해서, 이 PT에 관련해서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를 질문해 보시죠.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모르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또 알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인지 말이죠. 끝으로 그들이 이 PT를 통해서 얻어가고자 하는 혜택은 무엇인지를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성공적인 PT 기획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드라마틱한 스토리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은 오프닝입니다. 그런데 발표자분들 대부분이 오프닝을 너무 고민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고민을 하시더라도 너무 쑥스럽고 수줍어서 그냥 무난하게 가시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인사를 하시고 네, 안녕하십니까, 발표자 누구입니다. 오늘 PT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목차 첫 번째는 뭐고요, 두 번째는 뭐고요, 세 번째는 뭡니다. 네,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이렇게 했을 경우 청중을 절대로 끌어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TV를 볼 때에 3초 안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면 채널을 계속해서 바꾸는 일명 재핑이라고 하는데요. PT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분 안에 청중을 휘어잡지 못하면 청중들은 몸만 와 있을 뿐, 생각은 다른 데로 향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청중을 끌어들일 수 있는 오프닝을 정말 많이 고민하시고 도전해 보셔야 합니다. 정말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끌어들이기 전략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 청중들을 끌어당기는 거죠. 이 문제는 PT를 하고 있는 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를 제기한다거나 질문을 던지는 방법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네요. 발표자 김지연입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정말 많은 행사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연말에 그 행사가 집중되어 있는데요. 과연 이 행사에 소비자들은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김 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라고 문제 제기를 하면서 동시에 질문을 던진다면 이 청중은 이 질문에 긴장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답변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겠죠. 이때에 비로소 이 PT는 PT자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청중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장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문제 제기 질문입니다. 더불어서 청중을 참여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네, 곧 연말입니다. 연말에 뭐 특별한 계획 갖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손 한번 들어봐 주시죠. 네, 없네요. 자, 그러면 난 아무 계획 없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이렇습니다. 지금 제가 한 행동이 뭔가 행동을 하게끔 만들었죠? 이게 청중을 참여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청중을 참여시키는 방법 중에는 뭔가 상상을 유도하는 방법도 아주 중요한 오프닝 전략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전략은 자극을 주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자극을 줄 것이냐? 프레젠테이션을 들으러 오는 분들이 과연 뭔가 기대를 하고 올까요? 재밌을까? 재밌겠지? 이런 기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의 전달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오프닝만이라도 재미있는 동영상 또는 사진, 물론 이 PT 주제와 관련된 것들이겠죠? 이런 것들이 노출된다면 기대하지 않았던 청중들은 흥미를 갖게 되고 조금 더 마음을 열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 방법으로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방송 내용이라든가 또는 신문 기사, 통계, 사례를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자극주기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효과적인 오프닝 전략, 머리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제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너무 간과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목차입니다. 목차는 마치 영화의 예고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영화의 예고편은 어떻습니까? 영화에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장면들을 다 모아서 만드는 게 예고죠. 그만큼 열정과 정열과 뭐랄까요? 아무튼 좋은 거 다 쏟아붓는 게 예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목차를 만드실 때 어떻습니까? 너무 쉽게 지나가죠. PT에서 목차는 영화의 예고와 똑같습니다. 청중들이 한번 들어볼만 하겠는데? 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목차라는 거죠. 자, 다음에 슬라이드를 보면서 한번 예를 들어보죠.
이렇게 슬라이드 한 장이 구성이 되는 게 목차죠. 이럴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진행합니다. 네, 발표자 김지연입니다. 금일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사 개요, 두 번째 행사 목적을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 행사 기대 효과와 더불어서 네 번째 향후 마케팅 계획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라고 너무 평범하게 그냥 훅 읽어주고 끝나는 것이 목차인데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과연 청중들은 들어볼만 하겠는데 라고 생각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지 잠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발표자 김지연입니다. 저희가 이번 행사를 준비하면서 정말 주위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이번 행사에 어느 정도 인원이 참가를 하고 또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중요한 개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이번 행사를 마치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지 기대 효과가 굉장히 큰데요. 그것이 바로 또 우리 행사를 진행하게 된 목적이기도 하겠죠. 이번 행사를 끝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비슷한 성격의 행사들을 진행하고 또 계획할 생각에 있습니다. 그 부분도 꼼꼼하게 짚어보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어떤가요? 그렇게 굉장히 멋진 진행은 아니지만 그래도 스토리가 있고 이야기를 풀어 나감으로 해서 이 한 장의 목차지만 정말 많은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야기가 구성이 됐죠. 목차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목차를 그냥 훅 읽어 나가는 걸로 끝내지 마십시오. 자, 목차까지 보셨다면 이제 중요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구조입니다. 우리가 PT를 하면서 어떻게 말을 짜야지만 청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을까 고민을 당연히 하게 되죠. 이때에 여러분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삼삼한 법칙입니다. 삼삼한 법칙. 어떤 게 삼삼한 법칙이냐? 두 개의 삼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삼은 세 번을 반복해라입니다. 세 번을 반복해라. 처음에 말할 걸 미리 말해주고 두 번째 말하고 세 번째는 말했던 것을 다시 말한답니다. 너무 쉬운가요? 말할 걸 미리 말해주고 본격적으로 말하고 세 번째는 말했던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해줘랍니다. 이렇게 너무 쉬운 방법이지만 너무 많이 안 쓰고 있는 것도 이 방법인데요. 스티브 잡스가 굉장히 정확히 지켰던 것도 이 3의 법칙입니다. 본인이 미리 말할 것을 얘기해주고 본격적으로 풀어주면서 마지막에 다시 한번 요약하는 기술. 이렇게 쉽지만 반복하는 이유는 청중들은 들으면서 이해는 하지만 PT가 끝나고 나갈 때에 내가 뭘 들었더라? 하고 나가는 게 PT라고 합니다. 청중들이 기억을 해야지만 행동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반복을 통해서 청중들이 쉽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겠죠. 이게 바로 반복해라 3의 법칙입니다. 두 번째 3의 법칙은 여러분이 핵심을 선정할 때에 세 가지를 넘지 마십시오. 완벽의 숫자 3을 기대하십시오입니다. 우리가 청중 분석을 통해서 주제를 선정하고 또 그 주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소주제를 선정하게 되는데 이때에 너무 하고 싶은 말이 많고 자랑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이 소주제가 3개, 4개, 5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에 사람들은 1개와 2개는 너무 적다라고 생각하고 3개가 넘어가는 순간 뭔가 좀 복잡하면서 어렵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3개, 3의 법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요. 다음 표를 보면서 한번 요약해 보죠. 네, 우리가 오프닝을 아주 멋지게 해서 기대를 불러일으켰죠. 그리고 큰 주제, 이 전체 PT를 이끌어갈 수 있는 주제에 대해서 던져놨습니다. 여기까지가 큰 오프닝이라면 이 주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소주제들을 결정하게 되겠죠. 이때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은 경우는 소주제가 5개, 6개까지 갈 수가 있겠습니다. 욕심을 버리시고 3개로 만드시는 것이 중요하겠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성격이 비슷한 것들을 2개 묶어서 그룹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또 청중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할 수밖에 없는데요. 청중이 무엇을 알고 싶은지, 또 청중이 이 PT를 통해서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에 포커스를 맞추신다면 여러분이 말하고 싶은 부분들은 욕심을 좀 버리시고 청중 분석에 따라서 이 소주제 3회 법칙을 지켜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소주제로 미리 말을 했다면 본론에서 본격적으로 예시와 여러 가지 논리적인 것들을 풀어내겠지요. 그리고 또다시 등장하는 것이 요약합니다. 3회 법칙이 또 나오네요. 소주제에서 미리 주제를 던져주고 본론에서 본격적으로 풀어주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요약해주는 3회 법칙. 이것이 바로 3회 법칙, 3-3한 법칙입니다. 네, 클로징입니다. 클로징. 이 말 자체만 들어도 뭔가 여운이 좀 있고 감동이 밀려오는 걸 좀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스피치를 할 때요, 오프닝에서 뭔가 재미를 유발할 수 있게끔 하고 본론에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접근을 했다면 마무리 클로징에서는 감동을 준다. 이 구조가 굉장히 완벽한 스피치 구조입니다. 프레젠테이션도 마찬가지겠죠. 클로징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야 되겠는데요. 이 PT에 있어서 감동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마지막 클로징입니다. 여러분께서 클로징을 하실 때에 가장 실수 많이 하시는 부분이 뭔가 좀 매끄럽게 진행이 안 됐다 싶으셔서 그런지 클로징을 계속해서 늘어지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청중들은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오프닝과 본론에서 아무리 임팩트 있고 그리고 인상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왜 이 PT가 안 끝나지? 좀 지루한데?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클로징은 요약을 해주고 마지막 2문장 정도 아주 깔끔하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문구를 던져줌으로써 끝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인용하는 방법입니다. 명언이라든지 멋진 것에 비유를 해서 말할 수가 있겠고 또는 최근에 일어났던 이 뉴스들, 사건들, 감동을 줄 수 있는 이야기로 풀어나갈 수 있는 사건들이라면 인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번째는 호소하기입니다. 말 그대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부분이 본론에서 끝났다면 마무리에서는 아주 감성적으로 본인이 개인적인 호소로 열정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부분이 클로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의 또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토비 도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누구냐 기억나시죠? 평창 프레젠테이션 때에 8명의 프레젠터 중에서 마지막을 장식했던 선수입니다. 2006년도 토리노에서 동메달을 차지한 선수인데 이 선수는 입양이 된 선수입니다. 입양이 돼서 어려운 시절을 좀 겪었지만 이 동계 스포츠를 통해서 본인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금의 모습이 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아주 감성적으로 풀어냅니다. 정말 효과적인 아주 적절한 이 순서였죠. 8명 클로징을 맡았던 선수가 바로 토비 도슨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클로징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무리에서는 감동을 준다라는 포커스를 맞추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에 피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신입사원 분들께서는 PT를 맡게 되면 너무 많은 분들이 잘하고 계시고 상사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래서 겸손한 표현이라고는 조금 거리가 멀겠지만 보통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제가 그 준비를 충분히 못해서요. 정말 죄송합니다. 라거나 또는 부족한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모습은 프로답지 않습니다. 우리 청중들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자 지금까지 PT를 들은 건 아니겠죠? 조금 더 프로답게 여러분이 전략적으로 클로징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클로징까지 정말 좀 전략적으로 좀 그림이 탁 나오시죠? 작성 팁을 2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슬라이드를 작성하실 때에 PT 하면은 좀 현란한 프레젠테이션을 생각을 하시면서 뭔가 휙휙 날아가고 이런 것들 생각하시는데 PT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예전에 기억해 보시면 그냥 하얀색 도화지 큰 전지에다가 글씨를 매직으로 적어서 하나씩 척척 넘기면서 PT 했던 거 기억이 나실 텐데요. 그렇죠? 이런 경우도 현란한 기술은 없지만 충분히 좋은 프레젠테이션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PT를 준비하실 때에 여러분이 슬라이드 안에 빼곡하게 글자를 많이 적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청중들을 위한 배려가 전혀 없는 슬라이드입니다. PT 내용 자체도 사실은 많은 내용 전달이기 때문에 지루할 수밖에 없는데 보여주는 것도 빼곡한 글씨가 가득하다면 청중들은 과연 흥미를 느낄 수가 있을까요? 이건 청중을 위한 슬라이드가 아니고 발표자 여러분을 위한 슬라이드겠죠. 왜? 글자가 적혀 있는 걸 보면서 본인이 적어도 이걸 읽어만 나간다면 그냥 무난하게 PT를 마칠 수 있기 때문에 이 PT의 모든 글자들을 기록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청중들은 절대 그 PT를 같이 공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 슬라이드에는 간략한 그림 한 장 또는 간략한 단어 몇 개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그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하시고 여러 번의 연습과 리허설을 거쳐서 입에 착 감길 수 있게끔 연습을 하셔야겠죠. 슬라이드 작성 첫 번째 팁은 너무 많은 글자보다는 이미지로 만들어라 입니다. 두 번째 팁입니다.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배포 자료, 그러니까 그 청중들이 받아서 볼 수 있는 유인물이겠죠. 이 유인물과 여러분 PPT 슬라이드는 어떻게 하시나요? 거의 똑같게 만드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 슬라이드를 여러 개 나열해서 배포용 유인물을 만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도 역시나 좋은 배포 자료는 아닙니다. 슬라이드는 그야말로 청중이 봤을 때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슬라이드. 배포 자료는 이 슬라이드 없이 이 발표자의 설명 없이도 혼자서 봤을 때에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 텍스트가 많아도 괜찮은 것이 바로 배포 자료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배포 자료까지도 좀 꼼꼼하게 만드신다면 PT 여러분이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저를 가장 긴장시키게 만드는 1분 정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분 정리입니다. PT를 할 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실 부분 3단계를 거치십시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기획 단계, 두 번째 작성 단계, 세 번째는 연습 단계였습니다. 4, 3, 3 비율로 배분하십시오라는 말씀 기억나시죠? 기획을 할 때는 청중을 분석해야 됩니다. 청중 분석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청중을 설득하는 작업이 PT이기 때문에 청중 분석이 기획의 처음과 끝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아주 드라마틱한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오프닝에 신경 쓰십시오라는 말씀 기억나시죠? 오프닝에서는 뭔가 청중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뭔가 좀 문제를 제기한다거나 질문을 하는 방법도 있었고요. 청중을 참여시키는 방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불어서 자극시킬 수 있는 재미있는 비디오 동영상이라든지 그리고 이미지를 보는 방법도 말씀을 드렸고요. 목차를 이야기할 때는 쭉 읽지 마시고 뭔가 스토리를 만들어서 이야기하십시오라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3-3의 법칙을 기억하십시오라는 말씀드렸죠. 반드시 3-3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클로징의 경우는 감동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1분이 살짝 넘어간 것도 같고요. 1분이라는 시간이 참 짧은 듯 하지만 이렇게 긴 시간입니다. 여러분 제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1분 스피치하는 훈련을 저처럼 여러분도 반드시 해보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스피치 실력이 월등히 좋아질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 프레젠테이션 전략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오늘은 PT를 준비하는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다음 시간에는 그 PT에서 가장 중요한 시청각인 발표자, 슬라이드가 가장 중요한 시청각이 아니고 여러분, 말씀하시는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시청각입니다. 발표자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텐데 생동감 있게 말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다양한 강조 기법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더불어서 시각 언어인 조금 있어 보이는 제스처, 앞에서 뭔가 언어를 좀 도와줄 수 있는 이 몸짓에 대한 부분들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대에 올라서면 왠지 좀 작아지는 무대의 공포증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까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지연 코치였습니다.